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음식료 업종 이야기인데요. 사실 앞서 저희 모두에도 잠깐 멘트를 해드렸지만 이 방역을 강화하면은 제일 피해보는 게 내수 쪽이죠. 그 내수 업종에 대한 바로미터,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식음료일 겁니다. 식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타이틀은 하락장에서도 선방하는 음식료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잖아요. 필수 소비. 네. 네,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어떨까요? 음식료 업종이 좀 선방을 했던 편인가요? 그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사실 올해 이제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음식료 지수는 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급락했던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방어주로서의 역할, 방어주로서의 특징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음식료가 이제 방어주로서 이제 부각을 받는 시점은 결국 이 대형, 이 시크리컬 종목들 또는 이제 대형 IT라든지 이렇게 실적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됐을 때 음식료 쪽에서의 20%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성장률로 부각되면서 투자들의 이제 관심을 받는 부분이 이제 방어주로서 역할을 받는 건데 가까운 사례로서는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는 3월 달에 모든 종목들이 하락할 때 음식료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음식료도 이제 동반 하락을 과도하게 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반등이 빨랐던 이유는 일단 1분기부터 봤을 때 이제 실적 안정성,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방어는 된다. 그리고 2분기 때문에 이제 집콕 소비 때문에 실적이 오히려 서프라이즈를 낸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지난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멀리 본다라면 2014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자동차, IT 등 여러 가지 시크릿컬 종목들의 실적이 부진할 때 음식료 쪽의 영업이익이 이 원가 하락 수혜로 인한 한 20%의 증액이 나와주면서 상대적인 실적 성장, 안정성 이런 부분이 부각됐던 게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좀 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오는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CJC일지당, 농심, 롯데, 칠성음료, 뭐 하이트진료, 주류업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코스피의 저 장대 음봉이라고 파란색 선 저기에 비해서는 선방을 한 게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긴 하는데 네. 자, 올해에도 이 음식료주에 대한 실적 개선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특징적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가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재료가?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음식료 업체들의 대부분 가격 인상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단 가공식품 업체들이 먼저 가격 인상을 주도했었고요. 그 이후에 중순 지나가서 3분기부터는 이 굵직한 품목들 라면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뭐 음료, 제과 등등 인상들이 이어졌는데 상반기까지는 이 일반 식품 업체들, 그러니까 종합 가공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졌다라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카테고리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또 줄을 이룬 것도 좀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또 밀가루 가격 상승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밀가루 가격이 이제 소매 가격 상승 이후에 밀가루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관련 품목들의 가격 인상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는 상반기 때는 이제 가격 인상 시점 때는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 개선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음식료 종목들 관심도가 높았는데 하반기에 모두 반납을 했거든요. 예. 곡물가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곡물가 상승은 20년 3분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3분기부터 21년 중순까지는 이제 무차별하게 모든 곡물들이 가격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옥수수, 대두, 소맥, 원당을 우리가 이제 메인 곡물들로 보는데 이 네 가지 곡물이 모두 올라왔고요. 근데 하반기에 좀 달라진 점은 곡종 간 차별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양호했던 옥수수하고 대두는 가격이 하락 반전했고요. 소맥하고 원당이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전체 곡물 지수는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곡종 간 차별화가 진행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봐야 되는 게 결국 곡물가의 방향성이다. 가격 인상은 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이 지금 가격을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곡물가 하락이 나오는 부분 경우에 실적 개선이 가능한데 소비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체감하시다시피 한번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한번 이 제품 가격이 올리게 되면 낮추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 올리기만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원가 하락이 나와줄 때 음식료 업체들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곡물가 이제 원재료 가격 대부분 음식료의 그 재료가 되는
그 자재 원자재인데 거의 수입 의존도가 좀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옥수수, 뭐 소맥, 그다음에 이제 소이빈이라고 하는 대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계속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특히 밀이라고 하는 위트가 우크라이나 지역의 이제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러시아산 밀, 뭐 우크라이나산 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치다고 쳤을 때 밀 가격은 아직까지는 그냥 약간 패러렐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소이빈이라고 하는 대두값이 뛰고 있고 네. 옥수수가 따라가고 있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하세요? 네, 앞서 이제 차트 보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 고점을 찍고 내려온 이제 옥수수 대두 그리고 이제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간 이제 소맥 원단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좀 동조화되면서 곡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온 유가라든지 그리고 또 암모니아 가격 상승 이후에 이제 비료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직은 그 곡물가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은 결국 이 공급이 나오는 이제 농사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파종 시기. 작황 맞습니다. 그래서 네. 파종기와 성장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곡물 공급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파종이 시작되는 시기는 4월 달이고요. 그리고 이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이제 7월 달입니다. 그래서 4월과 7월에 기상 이변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직은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4월 달에 기상 데이터 그리고 5월부터 나오게 되는 작황 데이터가 나옵니다. 작황은 이 미국의 작황이긴 하지만 주간 단위로 미국에서 이제 굿과 이제 엑셀런트 등급의 이 곡물들의 비중을 알려주거든요. 네. 이 비중이 통상적으로 한 60%를 상회할 때는 정상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기상이 악화되면서 부진할 때는 거의 20%를 하회하기도 합니다. 쭉정이가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2012년도에 있었고요. 그때 곡물 가격이 전 저점 대비 한 2배 이상 올랐었는데 지금 이제 기상 데이터를 좀 기다리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곡물가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일단 4월 달에 한번 될 수 있겠다. 그때 미국의 이제 가뭄 이슈라든지 가뭄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작황 데이터를 봤을 때 변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특징은 뭐냐면 지난해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공급이 양호한 곡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공급이 중요할 거다. 공 관련 데이터들은 4월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저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이제 뭐 파종 시기에 이제 재배 면적이라고 하는 에이크리지를 먼저 또 파악하고 그다음에 파종하고 품종별로 막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파종할 때 이제 비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네. 근데 중서부 지역에 지금 눈폭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기온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진짜. 네. 네. 자, 미국에서 또 이 한국산 라면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농심의 실적 전망은 좀 어떨까요? 추워서 라면을 좀 드시나? 매운 이게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소비자 저변을 많이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네.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라면 판매는 매우 호조를 보였고요. 그 전에도 사실 이제 기생충 이슈로 인해서 뭐 짜파게티라든지 너구리라든지 이런 제품들까지 영화 브랜드- 기생충 이러셔야지 그냥 기생충 이슈를 맞습니다. 영화 네. 기생충 이슈로 인해서 그렇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기존 브랜드들이 다시 한번 인기를 끄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성장은 좀 제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도 1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갔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미국의 신규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 공장의 캐파는 한 4천억 정도 규모였고요. 지금은 4천억 규모가 거의 100% 이상 돌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 증설의 니즈가 있었고요. 2월 달 증설되는 물량은 한 2,500억 정도. 그래서 총 캐파는 이제 6,500억으로 확대가 되고요. 이 캐파를 어떻게 돌려낼 거냐? 기존에 이제 4천억 물량도 이제 한계에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돈코츠 라멘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제품 이후에 좀 매운 포괄 제품 감도를 나왔는데 좀 떨어뜨리는 제품인가 보죠. 맞습니다. 이제 일본 라멘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멘. 돼지고기 베이스 육수에 이제 라멘 제품을 이제 인스턴트 제품화 시켰는데 이 제품이 가격대는 한 2불 정도 낮지 않지만 꽤 높은 인기를 끌면서 출시 초기에 20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지난해 600억 이상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3배 이상 가까운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현재 미국 내 매출 비중 15% 이상 차지하면서 성공적인 신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로 하여금 증설된 캐파 물량을 좀 돌려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농심은 이제 국내에서는 가격 인상과 점유율 상승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이제 신규 공장 증설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는 1,400억 정 이상의 영업이 그래서 2015년 신제품 효과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특수 누렸던 시기 이후에는 계속 감익이 이어졌는데 오랜만에 좀 증익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 라면의 중독성이 사실 강하죠.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은 뭐 굉장히 또 이제 매운 음식이 이제 서양 분들한테는 잘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입맛에 익숙해지면은 추워지면 하여튼 뭐 뜨끈한 국물에 대한 라면이 팔리면은 그 보완제인 김치도 같이 많이 팔릴까요? 김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지화 시킨 제품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직은 이 김치 카테고리가 대기업 브랜드보다는 좀 중소 브랜드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김치 판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기업까지 있는 모멘텀은 조금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어깨가 자꾸 내려가신다고 조금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온 봐야 될 것 같아요. 원화가 지금 약세잖아요. 환율이 오르는 1,200원대 지금 안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해외 의존도가 좀 높은 오리온은 어떨까요? 실적이 플러스 요인이 되나요, 그게? 오리온은 앞서 말씀드린 농심보다는 좀 개별 모멘텀은 조금 약합니다. 다행히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를 좀 누릴 수는 있고요. 다만 이 중국 내에서의 이제 비중도 꽤 많이 올라오면서 중국 내 베이스 영향으로 이제 성장률이 더 이상 뭐 두 자릿수 이상이 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뭐 20%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자랑했지만 지금은 높게 나온다라면 한 미드 싱글 5에서 6% 정도 그리고 낮게 나오면 거의 플랫해서 한 1, 2%까지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의 성장률이 과거보다 조금 둔화된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일단 가격 인상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공통적인 부분으로 오리온도 작년도에 원재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유지류라든지 또는 밀가루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오리온까지도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메이저에 해당되는 CJ 제일제당은 좀 어떨까요? 글로벌 식품업체라고 이제 칭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CJ 제일제당 역시 2018년도 슈안스라는 이제 미국 회사 인수를 했을 때 당시에만 해도 높은 인수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좀 부담 요인으로 생각을 했었고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완전히 탈바꿈했죠. 성공적인 M&A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당의 본업, 식품 사업 역시 코로나 이후에 레벨업하면서 실적이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1년도에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오 사업, 그러니까 이제 돼지, 닭, 사료에 들어간 첨가제를 영위하는 사업 쪽에서도 당시 시세가 좋았고 더불어서 이제 물류 이슈가 생기면서 중국 업체들이 유럽 쪽으로 공급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쪽 공급이 원활했던 제일제당의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오히려 지난해 이제 해외 바이오 사업과 그리고 축산 시세가 좋았던 이제 사료 부문의 실적 호조가 오히려 올해는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너무 높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올해는 그 베이스 부담으로 이제 좀 감익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전망 자체는 전년 대비 올해 실적을 하이 싱글 정도의 영업이 감소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되돌림이 나올 만한 이벤트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20년, 21년도만큼의 고성장은 좀 구사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해외 바이오, 이제 사료 이 부분들의 좀 실적 돌아서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쓰기 싫어하는 말 중에 보복 소비 이런 표현 쓰기는 별로 껄끄러운데 한풀이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주류 업종이죠. 네. 저희 방송팀도 지금 회식한 지가 2년이 넘어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스태프들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 하이트 진로는 어떨까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류업 여전히 회복의 트리거는 아직 안 보이지만 특징적인 부분은 21년도가 20년도보다 안 좋았다는 겁니다. 네. 20년도보다 21년도에 외식업은 회복을 했지만 주류업은 회복을 하지 못했다. 그 배경은 이 시간 규제, 인원 규제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양상이 확진자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위중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정부의 방역 규제 강화 의지를 조금 더 수그러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라면 주류 쪽은 올해 내내 좀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투자 전략,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최선호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음식료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곡물 가격 하락이 필요하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4월 달, 7월 달 데이터들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곡물가 하락을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 모니터이 중요하고 개별 모니터로는 이제 가격 인상, 수혜주와 그리고 이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전 보고 있고요. 가격 인상 측면에서는 농심입니다. 지난해 가격 인상을 통해서 라면 가격 인상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경쟁사들이 가격 인상에 동참하면서 농심이 점유율을 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조성됐다는 게 특징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증설 역시도 올해 실적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고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더 극심한 주류업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규제 완화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전체 시장이 올라올 거고 전체 시장이 올라오는 가운데 또 수도권 유흥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테라와 진로 같은 메인 제품들의 점유율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서 무슨 술 얘기냐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이 파급되는 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기준으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또 뭐 적당한 음주야 뭐 우리 또 국민성에서는 부합하니까 또 힘을 내야 되니까. 그죠? 네. 자, 오늘 음식료 업종 얘기 쭉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